3만 원을 기부하면 편의점 등에서 3시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 그 정도 되는데, 자, 이게 10만 원 기부하면 13만 원을 돌려준다. 돈으로 돌려주는 건 아니죠. 뭐 돈 먹고 상품 먹기 뭐 이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돈 놓고 돈 먹기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자체에 돈을 기부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 상품도 주고 소득공제도 되고 이벤트도 해준다는 어떻게 보면 세 가지 혜택이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기부금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고향인 구미에 이 지난 그 작년에 한 10만 원을 기부를 했더니만 세액 공제를 해주고 거기다가 한 3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물품, 특히 고향의 지역에 있는 이 농산품을 이 선물로 주는 그런 이벤트인 것 같은데요. 올해로 시행 2년을 앞두고 좀 혜택과 이벤트를 강화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향사랑 기부제에 10만 원 기부를 할 경우에는 세액공제 10만 원, 답례품 3만 원인데 아마 본인 고향, 저 같은 경우에 구미 홈페이지에 가면은 그게 있습니다.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신청을 하면은 세액공제도 되고 또 거기에서 각 지역 예, 뭐 산동면 무슨 면 그런 데 있는 그 농산품을 클릭해서 선택하면 집으로 우편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꼭 한번 하는데 대신에 기한이 있습니다. 올해까지 하려고 하면은 12월 31일 밤 11시 30분 제야의 종소리가 울리기 전까지 반드시 신청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시간 많아요. 할 수 있습니다. 자, 각 지자체별로 답례품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어디를 가야 할 수 있어요? 이게 고향사랑 이음 사이트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 지금 앞에서 최 대표 말씀하신 다양한 그런 상품들, 이제 특히 자기 지역에 어떤 상품이 있는지를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고향사랑 영어로 이음입니다. 예. 화면에 좀 나오시죠? 저런 제품들을 그걸 치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하면 되고요. 답례품 포인트로 이제 이음 사이트에서 이제 기부를 하는 해당 단체 답례품을 이렇게 이제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10만 원을 기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3만 원 상당의 답례품들이 저 화면에 좀 다양하게 나오는데 보면 3만 원짜리들이 있고 한 2만 원 전후 되는 이런 상품들이 좀 많죠. 그러니까 3만 원 쪽에 가까운 또 3만 원 넘으면 돈 내야죠. 그걸 꼭 3만 원에 맞추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이 답례품 특히 포인트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꼭 답례품 주문하지 않아도 내년에 사용도 가능하니까 천천히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부를 통한 이런 좋은 세액 공제를 악용하는 사람들 꼭 있죠. 하지만 딱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뭐 세액공제다, 소득공제라 해서 특히 13월에 그 보너스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악용하는 케이스가 있어서 황당합니다. 거짓 기부로 공제받은 사례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종교단체에 수수료 2, 3%를 주고 거짓 허위 기부증을 영수증을 받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 국세청에 제출해서 세액 공제를 받았는데 그 2018년부터 23년까지 수백억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가지고 이 기부금 그 공제를 부당하게 받아서 적발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 형사적인 처벌도 될 수가 있고 그뿐만 아니고 이른바 부당과소 신고로 가산세 40% 또 납부 안 했다 그러니까 납부 지연 가산세 추가적으로 하니까 잘못해서 조금 공제받으려다가 소탐 대실의 어떤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세청이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자녀 세액 공제를 확대한다. 그러니까 이제 출산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위한 혜택이 좀 나옵니다. 지난 7월에 발표됐는데 자, 이거 오늘이네요. 12월 10일 운명이 갈린다고 합니다. 국회가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국회가 해야 되는데 지금 여야 간의 국회 간의 어떤 예산에 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툼이 있고 오늘 지금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통과한다라고 하는데 국민들로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기상이변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재난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부 예산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한 4조 이상 삭감되면서 민생 경제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정말 여야 간의 정쟁을 넘어서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 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도 8세부터 20세 자녀 수에 따라 세액 공제가 되는데요. 그 금액 사실 클릭하면 자동적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인 알기보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국세청의 사이트에서 할 때 클릭해 간다고 하면은 무리 없이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이제 하나, 둘, 셋일 때 혜택이 이게 국회가 잘 해주면 95만 원까지 30만 원 올라가니까 이거 좀 그렇습니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저 또한 아이들이 셋인데요. 저도 좀 황당했던 게 뭐 다둥이 카드 이런 부분도 있는데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그 혜택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출산 장려책,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라든가 소득공제 좀 더 챙겨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요. 끝으로 연말정산할 때 여러분 실수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 가장 잦은 거 어떤 거입니까? 부모님 병원비였습니다. 아. 이게 이제 이를테면 병원비를 부모님 병원비를 이제 자식들이 같이 보통 분담해서 내는데 그렇게 되면 각자 다 이제 세액공제를 신청을 하거든요. 근데 세액공제 대상이 딱 되는 거는 부모를 모시고 있는 게 확인된 자녀만 해당이 되니까 이거는 가족들 간에 잘 상의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게 확인이 된 딱 한 사람이 전액 카드로 결제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자, 연말정산이요. 기부금 얘기 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찾아보시면 다 있어요.